안녕하세요. 친절한 경희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집 각각의 공간에 오랫동안 작동삼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들을 비워내면서 더 여유로운 공간이 생겨났고 나의 일상도 더 풍요로워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물건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된 물건도 물론 물건을 버리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 사용기한, 유통기한 지난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버리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2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났어도 정말 그 물건을 내가 아끼는 물건이라면 그 물건만 봐도 마음이 행복하다면 당당하게 남기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버리라는 거는 정말 그런 물건이 아닌 거,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고 정말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어딘가에 많이 처박혀 있는 물건들이 집집마다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워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각각의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깜빡 잊고 미처 모르고 있었던 물건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아이 방.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할 아이 집이었어요. 이제 학교 가니까 공부방을 만들어 주려고 이제 컨설팅을 의뢰한 사례자 댁이었는데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현관부터 유모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 물건이 딸랑이부터 시작해서 별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그래서 그 동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그 아이 한 명밖에 없었던 댁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물건을 왜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지금도 가지고 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발달 주기에 따라서 지난 물건은 빨리빨리 빼내는 게 좋아요. 그걸 그 아이가 가지고 놀았던 게 아니라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한 번씩 만져준 거지. 그러면 그 아이가 나이에 맞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히 그 아이는 퇴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방에서 연령대에 맞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빼내고,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연령대에 맞지 않는 책들도 빼내고, 이제 이 방은 아이 방이라고, 여기는 네 방이야라고 엄마들이 이름은 지어주고, 엄마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박스채로 갖다 놓은 댁도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에는 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잖아요. 하나 아니면 둘.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대체로 깨끗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로 친구들끼리 연령대에 좀 차이가 있는 친구들이 너 줄까? 그럼 나 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아온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받아오면 잘 선별해서 몇 세 때 몇 개월 때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딱 기록을 해서 잘 정돈해서 보관을 하면 참 좋으련만 그냥 무조건 가져온 채로 보따리 박스 채로 그냥 처박아 두다 보니까요. 그 아이 방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게 뭐였더라 라고 열어보니 이미 사용 시기가 지났네. 그런 것들 때문에 늘 어지럽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아이 공간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친구 저 친구가 준다라는 그런 물건들을 다 들고 들어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제 잘 선별해서 그런 것들도 보관할 건 보관하고 그때그때 처분을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두지 마시고 적어도 한 박스 내지는 두 박스로 딱 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또 옷장으로 먼저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옷장에는 옷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남자분이라면 넥타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벨트들.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저도 물론 예전에 날씬했던 시절에는 벨트를 했죠. 저 역시도 그런 벨트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솎아내기를 해서 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벨트들, 정말 유행 지난 벨트들, 그런 것들도 빼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자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모자가 있죠. 그런 모자들도 보면은 늘 쓰던 것만 쓰게 돼요. 그래서 오래도록 쓰지 않았던 모자들, 유행 지난 모자들, 그런 것도 비워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막 몇백 장 있는 집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또 저거 하고 그 다음날은 또 다른 거 하고 늘 하루하루 다른 걸 하는 분들은 전 못 봤어요. 늘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가지만 계속 돌아가면서 하지. 저 역시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하는 건 정해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눔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로 와서, 거실에 우리 보통은 소파, 소파 테이블, TV, 또 어떤 소파 골목에 꼭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하나의 힌트를 주자면 우리 수강생이 한 말이에요. 옷걸이 중에서 제일 비싼 옷걸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헬스 기구들이 많아요. 아, 저걸 들여놓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 들여오는 덕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본전 생각나서 몇 번 합니다.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옷걸이로 바뀌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아이가 홈쇼핑에서 보고 그거를 이제 운동하려고 샀는데 한 두 번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더라고요. 그래서 발코니에서 한 1년 동안 그대로 잠자고 있다가 제가 얼마 전에 저 역시도 그걸 비워낸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그 물건을 잘 사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안 비워내는 거죠.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워내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또 생각 없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되게 비디오 테이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비디오는 이미 사라진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테이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비디오 테이프를 알까요?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CD도 역시 우리 집에는 CD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CD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저 역시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CD로 음악을 들어야 좋아하면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또 용도 불명의 전선류, 집집마다 한 박스씩 나와요. 제가 어저께 우리 딸한테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너희 집에 공간마다 한번 열어보고, 자주 열어보지 않는 곳을 한번 열어보고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봐 그랬더니 역시 전선 테이프가 한 박스 나왔습니다. 전자제품을 구입하게 되면요, 딸려오는 전선 선이 있어요. 몇 개씩.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에 TV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AS 기사분이 저희 집에 방문하잖아요. 그럼 그 기사분이 고객님, 지난번에 이 TV 10년 전에 구입할 때 들어있었던 그 선 가지고 계신가요? 물어본 적 없죠. 그런 거를 그분들은 필요한 것들 이미 다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선들이 모여서 한 박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자제품은 이미 우리 집에 있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100% 다 버려도 되지 않을까. 수업하면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남편은 전선을 그런 종류들을 너무 사랑해서 한 개도 못 버려요. 이야기하는 수강생들도 굉장히 많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공간이 생겨날까요? 또 전자제품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 예를 들어서 세탁기, TV 그런 것들 다 사용 설명서가 있을 겁니다. 살림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미 그 전자제품 역시도 사라진 지 오래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빼내고, 또 뭐가 있냐면 그 핸드폰, 오래된 핸드폰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팔 수 있는 거, 상태가 좋은 것들은 팔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것도 역시 처분하고, 그리고 핸드폰 살 때 핸드폰 케이스 있죠. 케이스를 5개, 6개, 어느 댁에 10개까지도 있는 댁들도 있어요. 물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목적이 있어서 모은다면 괜찮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아진다면 그거 역시도 그 공간에서 빼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했을 때 오는 그런 약관, 여러 가지 보험 증서들도 한 권의 파일에 딱 정리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 놓지, 그것도 가족 수대로 5건, 6건씩 가지고 있는 댁들도 한 권으로 줄이고 좀 다 비워내시면 훨씬 더 많은 공간이 생겨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택배 주문을 하잖아요. 포장해서 오는 포장 용기가 있어요. 일회용 보냉 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더니 거기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다 냉동실에 넣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정말 쓸만하다.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여행 가면 좋겠다. 그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 역시도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도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집에 굉장히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코니 문을 열어보면 그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딸내미한테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 했을 때 역시 보냉백 사진도 있더라고요. 모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릴 때 그거 재활용 될까요? 재활용인 척하는 쓰레기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엔 재활용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재활용 아니에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이스팩. 아이스팩도 역시 냉동실에 많이 보관하고 계세요. 그것도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가 우리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내가 생수 많이 얼려놨으니까 엄마 보냉 그 아이스팩은 준비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해놨는데 그래서 그거 다 뺀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택배를 주문할 때도 아이스팩 대신에 생수병을 넣어서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모아두지 마시고 그때그때 즉시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우리 집이 어지러워지고 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싱크대에다 많이 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시 환경오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그래야 남길 것, 비울 것, 어떤 거를 내려놓을 것인가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여기까지 친절한 경혜씨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